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V-Ray 6 베타 맛보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기능 중에 프로시듀럴 클라우즈라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벌써 이거 해외 유튜버들이 많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뭐 저는 좀 해외 유튜버들이 건드리지 않은 내용을 좀 중심으로 다루려고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해외 유튜버들이 좀 그 건드린 내용들보단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이 맛보기인데 이거 수식이가 돼가고 있네요. 자, 일단은 제목 타이틀 되게 중요하죠. 프로시듀럴 클라우즈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영어로 블라블라 써 있는데 나는 영어 못하니까 한국어로 냅다 번역. 절차적 클라우드 더 어렵네요. 다시 영어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3D 맥스를 하시다 보면은 프로시듀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프로시듀럴이라는 게 뭐냐? 3D 맥스에는 맵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사진을 불러온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2D 맵이라고 하고요. 자, 이 아이는 뭐냐? 자, 맥스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는 노이즈 맵. 이거는 OSL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이즈 맵이에요. 뭐 셀룰러 이런 아이들, 우드도 있죠. 자, 이런 아이들을 3D 맵 또는 다른 말로 프로시듀럴 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적인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몇몇 개의 함수들이 존재를 해요.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러한 옵션을 통해서 자유롭게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UI. 자, 어떤 옵션을 건드려 볼까요? 자, 페이지 뭐 위상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요거 한번 건드려 볼까요? 1, 0.1, 0.2.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건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프로시저럴 클라우드의 옵션 중에 페이지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기 노이즈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파라미터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모양 변경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도 페이지라는 옵션이 있네요. 자, 모양이 미세하게 조금 변형이 되고 있죠.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수학적 함수를 통해서 내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자연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 단지 몇 개의 함수로만 가지고는 정말 사실적인 표현이 힘들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미리 세팅해 놨고요. 지금 IPR 구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외 유튜버들이 이 프로시저럴 클라우드 때문에 여기 뭐 리전으로 렌더링하고 바다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 막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전에 이 그림자에 먼저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V-Ray 선앤스카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물리적인 한계성은 뭐였냐? 자, 소프트 섀도우가 안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소프트 섀도우는 뭐냐면 이 그림자가 경계가 굉장히 부드러운 그림자를 소프트 섀도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해서 나온 꿀팁 뭐 하여튼 팁이 이렇게 태양의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근데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태양을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일단 다시 디폴트 값 1로 좀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이렇게 고도를 낮춰볼게요. 자, 이렇게 낮추더라도 톤이라든지 이런 밝기는 변화하지만, 자, 그림자의 하드한 정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한 500 정도 있었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소프트한 섀도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구름의 양, 운양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에 구름이 떠 있게 되면은 어느 정도 태양이 차폐가 되거나 태양이 난반사를 일으켜서 이 소프트한 정도가 결정이 돼요. 자, 이것도 CIE라는 국제 조명 협회에서 뭐 정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그건 좀 넘어가기로 하고,
이것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CI 클리어, CI 오버캐스트 원래는 한 3단계 정도가 있는데 뭐 2단계밖에 없고 CI 오버캐스트 구름이 왕창 낀 현상인데 뭐 어쨌든 구름이 있든 없든 간에 그림자는 굉장히 소프트해서 거의 뭉개져서 안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하드 섀도우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물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프로시듀럴 클라우즈를 통해서 요 그림자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레이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메뉴를 보시면 클라우즈라는 메뉴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름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즈 온, 네, 요거 클릭해 주시면 구름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가장 먼저 있는 덴서티라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덴서티는 밀도겠죠. 즉 운양, 구름의 양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0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름이 없어지고요. 0.5에서 1에 가까울수록 구름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구름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그림자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6, 0.7. 자, 그림자가 거의 없어졌죠. 0.8, 0.9, 1. 네, 1이 최대치고요. 2까지는 입력이 안 돼요. 이게 가장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태양의 위치는 이렇고요. 자, 구름이 태양을 거의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거의 오버캐스트 그런 그 그림자가 생성이 되고요. 자, 일단 여기서 다시 0.5에서 자 0.6으로 0.6에서 0.7로 10분의 1 정도, 10% 정도만 이렇게 계속해서 구름의 양이 증가하는데 그림자의 변화도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0.6에서 0.7로 갔더니 그림자가 확 오버캐스트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이유는 왜 그러냐. 자,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구나.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을 지금 가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0.6인 경우는 태양 어딨니? 이건가? 태양이 거의 가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구름의 양을 0.7로 했을 때 지금 거의 오버캐스트 형식의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이 태양을 약간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태양이 지금 전혀 구름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이 하드 섀도우의 그림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태양의 위치 그리고 구름이 태양을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설명드릴 옵션은 그라운드 섀도우즈입니다. 자, 이 아이는 뭐냐? 구름도 마찬가지로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물리적으로. 자, 일단은 실제 사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진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구름 자체에 의해서도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러한 옵션이고요. 자, 한번 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렌더링 되고 있는 이미지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도 초기에는 야, 이게 베타 버전이니까 구현이 안 되고 있는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에 사진을 다시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죠. 자, 구름과 구름 사이의 거리는 지금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엄청난 거리겠죠. 따라서 아까 사진처럼 굉장히 스케일이 큰 장면에서만 이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카메라의 높이를 100m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타겟의 높이도 100m. 자, 이 정도 뭐 등산해서 올라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이 섀도우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구름에 의해서. 자, 구름의 밀도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0.8. 자, 이런 식으로 구름에 의한 그림자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조금 이렇게 되면 이제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합니다. 0.9
19 이렇게 되면은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게 되죠. 자, 이걸 온 오프 해놓은 이유는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뭐 토목 정도 렌더링 한다라면은 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또 그림자를 또 싫어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 구름은 배경으로만 존재하고 뭐 그림의 목적상, 클라이언트의 목적상, 뭐 여기 우리가 막 이렇게 토목해놨는데 그림자가 지면은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어스 그룹에서는 이걸 또 비활성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기본 아까 제가 설정했던 0.7로 돌아가고요. 네, 녹화 중 다운이 돼서 방금 전 설명하던 거랑 조금 뭐 그림자라든 여기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린 옵션은 버라이어티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이렇게 숫자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0.1, 0.2, 0.3, 뭐 0.5, 1 다양성의 정도가 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폴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오죠. 시러스 어마운트. 자, 시러스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권운, 뭐 더 쉽게 표현하자면 새털구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여기에 이론적인 설명을 조금 하나 또 추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클라우드 시스템은요, 크게 구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저군이라고 하는 이런 뭉게 구름이고요. 나머지는 시러스라고 하는 새털구름, 권운입니다. 자, 시러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권운, 뭐 가장 상충운이라고 하죠. 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원래 구름도 이렇게 나누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걸 뭐 수학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V-Ray에서는 크게 CI, 시러스라고 하죠. 가장 상충부의 새털구름, 권운과 그 다음에 CU, 저군이라고 하는데요. 요 정도 낮은 부위의 구름 두 가지 정도로 시뮬레이션 모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맥스로 돌아와서 시러스 어마운트 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0.5, 0.6 가장 많은 수치는 1이죠. 자, 이렇게 새털 구름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요 나머지 덴서티와 버라이어티는요. 자, 밑에 있는 저군에 대한 옵션이에요. 요 덴서티 바꾼다고 해서 깃털 구름, 시러스 어마운트는 여기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버라이어티도 마찬가지겠죠. 버라이어티 바꾼다고 해서 0.5 깃털 구름의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깃털 구름, 시러스에 대한 옵션은 요게 유일한 것 같아요. 일단은 디폴트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요거 아까 0.7 정도로 일단 바꿔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옵셋이 있어요. X축, Y축, 요거는 Z인데 그냥 헤이트로 이름이 변경이 되어져 있어요. 자, 단위는 미터입니다. X는 구름이 가로로 움직입니다. 가로. Y는 앞뒤로 움직입니다. 자, 헤이트는 당연히 높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100m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살짝 움직였죠. 200m. 좌측으로 움직였죠. 다시 0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원 상태고요. 마이너스도 입력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입력시키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런 아이고요. 자, 방금 전에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이 태양을 가리냐 가리지 않냐에 따라서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라는 거 잘 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Y쪽도 뭐 그냥 여러분들 입력해 보시면 될 거예요. 플러스가 되면은 구름이 뒤쪽으로 가게 되고요. 마이너스 입력하시면 앞쪽으로 오게 됩니다. 뭐 간단한 옵션이고요. 자, 높이 값은 지금 이게 단위가 얼마냐? 1000인가요? 1000.0이니까 자, 1km 상공 위에 있는데 이 1km 상공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시러스가 아니에요. 시러스는 깃털 구름은 저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고 결국 이 헤이트 옵션은 뭐냐? 2000 올려볼게요. 1500.
자, 깃털 구름 시러스 권유는 그대로 있고 일반적인 저군에 대한 높이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디폴트 1000. 자, 1000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저군의 높이가 대략적으로 1000m 전후로 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정말 이런 거 보면은 꽤 정말 실제를 모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싱리스 두께죠. 이 일반적인 구름 저군의 두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500m, 400m 형태가 점점 얇아지는 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뭐가 변하냐? 10m 그림자의 상태도 변화한다. 100m. 자, 70m니까는 굉장히 좀 그림자의 밝기도 달라지게 되고요. 소프트한 정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디폴트로 했더니 완전히 오버캐스트 느낌이 나게 되고요. 뭐 이런 거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페이지 X, 페이지 Y 뭐 위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 부분 렌더링 좀 해볼게요. 10, 20, 30 구름의 모양이 미세하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요거 뭐 애니메이션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100.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뭐냐? 100과 0과 똑같아요. 10과 110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만 입력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건 X축이니까 요건 또 Y축이겠죠. 20. 자, 20하고 또 120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뭐 타임레스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구름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X, Y, Z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 수평 요렇게만 이동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구름도 요렇게 미세하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값 주고 뭐 0에서부터 100까지 뭐 변화량 주면은 구름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 고럴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지금 요거 설명드리면서 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타임랩스 같은 거로 해서 막 구름이 움직이는 영상 뭐 이런 거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N키 누르시고 자, 옵셋으로 한 1000 줄까? 1000 좀 이제 영상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페이즈 값도 여기다 이제 뭐 100 이렇게 입력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렌더링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이론적인 거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어떤 문제냐면은 이 옵셋이 지금 그 깃털 구름 권운과 저군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깃털 구름은 가장 위에 상층부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밑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동일한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옵셋만 시키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이 옵셋 요런 그 움직임 같은 거를 이 권운과 저군을 좀 분리해서 옵션을 놔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은 헤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변경을 하더라도 이 밑에 저군만 지금 그 반영이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것만 반영이 됐었는데 요 지금 옵셋 같은 관련해서는 이게 전체 통으로 다 가다 보니까 조금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어색한데 저거는 굉장히 높이 떠 있는 구름이고 요거는 밑에 떠 있는 뭐 1000km 내외의 구름인데 어떻게 시각적으로 이동 속도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다라면 저 위에 게 막 미친 듯이 빨리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좀 옵션 좀 분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요 정도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맛보기로 들어갔지만 제목은 맛보기지만 뭐 딥하게 한번 딥했나 뭐 하여튼 파보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